그 다음 주는 실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조교가 안내하겠지만 AS 111로 오시면 돼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그 푸티라고 하는 걸 써갖고 로그인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그 학번별로 계정이랑 다 부여가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사이버 캠퍼스 거기 월요일쯤에 갖고 그 조교가 안내를 할 거니까 그거를 좀 숙지하고 오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거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오버헤드로 하지 말고 그 혼자 하실 수 있는 혼자 미리 좀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조교 숙지하시고 로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시작할 무렵 조교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그때 이렇게 살짝 조용히 도움받도록 합시다. 됐죠? 네. 지금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제 기준으로는 천천히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본 바닥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이건 이거군 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본 바닥을 모르고 하게 되면 계속 이게 뭘까라는 게 생겨서 제 작전이 그런데 그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나 하면 궁금하네요. 먹혀들고 있습니까? 안 먹혀들고 있나? 안 먹혀들고 있나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죠. 네, 먹히는 거로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다시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은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요소가 뭐가 있었죠? 메모리가 있었죠. 이 세상에서 메모리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어디죠? 컴퓨터 메모리 제일 많이 파는 회사 삼성전자죠. 네, 삼성이 만드는 게 있고 왠지 삼성전자 메모리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신뢰감이 가잖아요. 예, 실제로 메모리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만드는 건 세계 최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만들고요. 그리고 CPU와 메모리 사이에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뭔가 모르는 컨트롤들. 그 컨트롤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뭔지 모르지만 얘가 나오니까 메모리 리퀘스트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는 수동적인 놈이에요. 감히 메모리가 야 CPU 데이터 가져가 이거 없습니다. 항상 CPU가 야 메모리 이거 가져가 야 메모리 이거 줘. 그래서 메모리 리퀘스트는 항상 이쪽 방향인 거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야 잠깐 딴 얘기 들어가면 논어의 핵심 단어가 인이라고 하네요. 인.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질인자예요? 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둘이 있대요. 그래서 논어는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는 글이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런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렇죠. 뭐 군신유의,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그걸 정의하잖아요. 저는 지금 컴퓨터판 논어를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 내에 있는 부품들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품들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CPU가 메모리를 지배함. 끝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그냥 알 필요 없지만 여기서 얘가 저항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맞아야 되지만 얘가 느릴 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죠? 웨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웨이트. 합리적이죠? 얘 맘대로 움직이는데 얘 페이스를 못 따라갈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빠르면 어떻게 돼? 빠르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CPU보다 빨라. 그럼 어떻게 돼? 문제 없죠? 얘는 노는 거지.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이러고 노는 거야. 근데 얘가 느리면 이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느릴 때는 웨이트 하고 이제 스탑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자식 웨이트? 에이씨 뭐 어떡해. 사실 이 웨이트는 위험한 웨이트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웨이트 걸린 순간 시스템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키보드도 안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웨이트를 걸어야 하는 느린 메모리는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CPU하고 메모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트는 있을지언정 쓰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요로 끝이에요. 또 하나 있었죠.
I/O 장치. 자, CPU하고 메모리는 말하자면은 뭐 표현이 깊습니다만은 이제 적자 관계고, I/O는 좀 다르죠. 이렇게 선이 따로 있죠. 여기도 똑같이 이 어드레스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얘는 또 하나 핀이 있죠. 뭐였죠? I/O, RQ. 얘도 마찬가지 절대로 얘따가 없죠. 항상 얘가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지만 웨이트 같은 게 뭔가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니다. 얘는 웨이트가 아니죠. 얘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죠. 얘는 인터럽트. 요게 중요하다고 계속 거듭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느리니까 CPU가 아예 보내놓고 잊어버려. 끝나면 이게, 그러니까 얘는 없죠. 인터럽트가 없다 그랬죠. 얘는 당연히 딱 반응하는데 반응이 안 올 때 얘가 잠깐 웨이트 해주는 정도 센스가 있는데, I/O는 어차피 느리니까 그냥 보내고 이제 자 끝나면 그게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는 물리적인 거라 그랬죠. 근데 인터럽트가 없는 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나한테 알려줄 능력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 폴링을 해야 되죠. 자꾸 이쪽이 돼서 미안해요. 이은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 몇 초마다 계속 끝났나 이걸 해야 돼. 그를 다르게 유식하게 표현하면 스테이터스 체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체크에서 끝난 걸 계속 내가 살펴봐야 돼. 그게 폴링이죠. 그게 매우 인간 사회에서는 번거롭지만 뭐 컴퓨터야 뭐 돌아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단 프로그램을 짜는 게 귀찮지. 자, 그런데 요 인터럽트하고 폴링은 우리 리얼월드 넘어오게 되면 되게 재밌어져요. 여러분은 아직 조직에 계시지 않지만 회사나 같이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끝나면 인터럽트 걸어줘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터럽트를 안 걸어줘요. 그래서 이상해. 잠깐 이게 분명히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얘기가 없지?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봐. 그거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봐. 그럼 그제서야 그거 끝났어요라고 그래. 자, 요 시츄에이션 자주 있죠. 그 시츄에이션을 내가 알았죠. 이거 왜 이게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컴퓨터용어로 타임아웃. 워치독 타임아웃이에요. 즉 컴퓨터라는 운영 체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사상이. 왜냐하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중으로 워치독 타이머를 걸어요, 보통. 그래서 이 타이머가 익스파이어 되면, 근데 익스파이어 됐는데 리퀘스트가 살아있어야지.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그때 얘가 리커버를 하죠. 그게 워치독 타이머를 이용한 타임아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타임아웃을 누군가 그 프로그램 짠 사람이 만들어 놨으면 리커버가 돼. 자, 근데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시스템 먹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먹통된 시스템 해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껐다 켜요. 왜냐면 정상적으로는 안 되거든. 먹통이 됐으니까. 왜냐면 프로그램 짠 애가 아까 웨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무슨 이유로 메모리가 고장나서 웨이트 걸려갖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걸어줬는데 얘가 인터럽트 안 걸려. 그러면 나는 딴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다. 딴짓하고 있죠, 어차피. 얘는 디바이스는 지금 죽어있고, 그 순간 내가 디바이스 또 리퀘스트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스크가 지금 웨이팅 상태인데 내가 또 디스크 I/O 하게 되면은 그때는 웨이팅이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또 어떻게 한다? 껐다 켜야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치독 타이머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었을 때 그 개발한 친구가 조금 이제 소위 똘똘해서 그런 걸 다 고려하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좀 아닌 친구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하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시스템들은 그런 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운영 체제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냥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계산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통이 되면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이 회사가 베스트 프로그램을 안 썼나 보다. 혹은 프로그래머에게 충분한 시간을 안 줬거나 혹은 테스트를 충분히 안 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퀄리티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매우 앞으로 진행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넘어가는 건데 인풋 아웃풋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I/O 명령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만든 사람의 자유가 되는데 그냥 나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메모리에 번지수가 있죠. 메모리에
뭐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5,000번지의 메모리에다가 내가 실제로 메모리를 안 만들어 놓고 5,000번지에다가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얘는 IO 명령이 아니고 그냥 메모리 아웃을 5,000번 했는데 얘가 IO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이거를 메모리 맵트 IO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지만 IO 명령, 스페셜한 IO 명령을 이용해서 인풋 아웃풋 할 수도 있고, 그건 아까 어셈블리 언어가 있죠. 뭐 그게 아니라면 만들기에 따라서 그냥 메모리처럼 IO가 벌어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는 뭐 만든 사람 맘입니다. 알 수가 없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CPU와 메모리와 인풋 아웃풋이 이런 관계들이 있군 하고 이제 컴퓨터의 그 논어를 잠깐 보신 겁니다.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내고요. 이제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 저장 장치의 계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것도 자료가 사실은 살짝 15년 전 자기 때문에 최신께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죠. 자, 메인 메모리. 지금 제가 10번 이상 강조해서 말했죠. CPU와 메인 메모리는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거의 뭐 뇌와 심장의 관계, 뭐 이런 정도 관계, 진한 관계죠. 자, 그래서 only large storage media that CPU can access directly. 여기 봤죠? access directly.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econdary storage는 보조 기용 장치라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전부 다 이놈이에요. 뭐가 메커니즘이 다르죠.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뜻은 이거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다르게 개발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똑같지만 실제로 OS 레벨에서 무지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expansion of main memory that provide large non-volatile storage capacity.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 특징이 뭐냐? 전기가 꺼지는 순간 지워집니다. 근데 디스크는 어때요? 남아있죠. 그럼 질문, SSD는 어때요? 솔리드 스테이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 어떤 SSD는 꺼질까요? 안 남아있을까? 파워를 껐을 때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남아있죠. SSD 써보신 분? 많이 써보신데 왜 가만히 있어? SSD 날아가면 어떡해? 큰일 나죠. 그 SSD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빠른 그 디스크 같은 놈이죠. 사실은 반도체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운영체제를 깔아버리잖아요. 거기다가 TMP 올려버리면 체감이 돼요. 여러분 돈 약간 여유 있으면 가르세요. 진짜 빨라져요. 느껴져요. 와우. 다시는 못 돌아가요. 여러분 속도는 컴퓨터나 이런 거는 한 번 갖다 절대 못 돌아가죠. SSD는 그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강력 추천. 그래서 세컨더리 스토리지는 사실은 그 메인 메모리는 모든 놈이 다 세컨더리인데 사실은 세컨더리, 터셔리 했고 여러 개 있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메인 메모리니 아니니 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마그네틱 디스크, 전설의 물건. 더 이상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죠. 이것이 오래된 장표라는 증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건 한때 이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막 아니다. 마그네틱 디스크는 쓰고 있죠. 제가 마그네틱 테이프하고 헷갈렸네. 그 옛날 그 오래된 그 무성 영화 보면 뭐가 이렇게 막 테이프가 칙칙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마그네틱 테이프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뭐 디스크 서피스는 뭐 트랙이라는 게 있고 섹터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요 트랙과 섹터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에러가 났을 때 항상 배드 섹터라고 나오는 넘버가 있죠. 트랙, 섹터. 내가 어떻게 할지는 없지만 하여간 시스템이 그 메시지를 내주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 디스크 컨트롤러는 그 컨트롤러라는 거는 항상 의미는 여기에 있는 무슨 인터페이스 카드를 말하죠. 여기에 사실은 디스크가 붙어 있는 요걸 다 컨트롤러라고 표현하죠. 그래픽 컨트롤러, 디스크 컨트롤러, IO 컨트롤러. 결국 컨트롤러하고 메모리하고는 모양상 비슷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짠 그림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하지만 요거를 다시 영어 시간. Let's welcome English. 암입니다. 암. 난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좋겠다. 그냥 자기들은 아는 말이잖아. 암. 우리는 배웠어. 이걸 암이라고 한다. 암. 그럼 시험에 나와요. 디스크에 있는 그거는 뭐라고 하나? 암. 이거 암인데. 근데 이걸 영어권에서는 그냥 암인데. 이거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근데 우리는 이걸 팔이라고 안 그러네요. 하여간
팔.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래요? 얘 헤드. 참 이상해. 왜 이걸 헤드라고 하지? 절대 아니죠. 아, 헤드구나 이게. 하여간 왜 헤드가 암에 붙어 있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죠? 난 이게 미스테리야. 왜 암에 헤드가 붙어 있는 건지. 아무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왱 돌아가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이게 돌아갈 때 몇 RPM인지 아세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퀴즈. 5000 RPM, 10,000 RPM, 20,000 RPM, 100,000 RPM. 뭐일 것 같습니까? 한번 퀴즈 할게요. 자, 5,000 손 들어보세요. 10,000, 20,000, 100,000. 보통 5,000 RPM입니다. 조금 비싼 놈이 7,000 RPM쯤 돼요. 7,900.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RPM이라는 게 Revolution per Minute. 놀랍게도 1초에 5,000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또 퀴즈. 자동차 RPM 몇인지 아세요? 자동차 여러분, 아죠? 거기 RPM 뭡니까? 신호대기 할 때 몇 번 돌아가는지 아세요? 보통. 아시는 분? 800. 몰라. 내가 아는 차는 800. 그 800이다가 밟으면 1000, 2000. 보통 그 기어 시프트가 1500 정도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차는 800 정도에서 있더라고요. DOHC는 좀 빠른지 모르겠다. 혹시 누가 알아요? DOHC 빠른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자동차가 그 덜덜덜덜 800번, 그게 800번이야 느낌상. 그 덜덜덜덜한. 근데 얘가 5,000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 그 5,000이면은 5,000 RPM에 자동차 거의 그 빨간 존 들어갈 거예요. 그 엔진으로 말하자면. 그 속도감을 한번 보라는 거. 별 의미는 없지만. 자, 이게 휑 돌아가고요. 따라서 누가 이 말을 드린 이유가 이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어떤 물체가 돌아갈 때 그 공기에 무슨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술은 기계 기술이 아니라 비행기 기술이랍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술이 안 좋았을 때는 크래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크래시라는 표현 알죠? 크래시. 그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디스코 돌아가다 잘못하면 찡 하면서 이게 막 이게 난리가 난대요. 진짜 사고. 그래서 크래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 비행기 기술로 간대요. 이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양력이니 부력이 있어서 크래시가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런 하이테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이 헤드 같은 헤드가 위치하는 거를 실린더라고 그래. 실린더. 그냥 통. 이게 실린더도 우리는 실린더 하는데 영어 미국 애들 통이구나라고 인식될 텐데 참 우리는 이걸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어 시간입니다. 실린더. 그다음에 이 실린더가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강그러면 물이 너무 많잖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 언카운터블을 카운터블로 만드는 기법이 있죠. 영어에. 그러니까 워터는 워터 안 되죠. 그때 어떻게? 컵 오브 워터. great. 마찬가지로 실린더는 뭐가 언카운터블이다 보니까 이거를 a set of, a number of 섹터로 구획을 해버려요. 그래서 섹터가 등장합니다. 섹터가 이렇게 구획을 했죠. 그러면서 이 섹터에다가 번호를 붙이죠. 섹터 1, 2, 3, 4. 그렇게 해서 구획을 해서 요거를 어드레서블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면 미스테리 하나 있어. 잠깐 섹터 시작점이 어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인지 알아야 되잖아. 마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구획을 하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저런 식으로 어떤 물체를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가지는구나라는 그런 엔지니어링의 소산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군. 뭐 저거는 이렇게 재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또 단어가 있네요. 스핀들. 가운데 있는 걸 영어 시간 스핀들. 우리는 축이라고 하든가. 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토리지에는 하이어르키가 있다. 근데 이 하이어르키가 구성하는 요소가 속도, 액세스 타임,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버러틸러티는 전기를 껐을 때 사라지니 안 사라지니. 그러니까 사실 이 버러틸러티를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면은 힘들죠. 그냥 영어로 그 버러타일 그러면 휘발성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라면은 그냥 아는 거잖아. 저는 그런 게 참 옛날에 몰랐는데 이 미국 애들은 자기네가 쓰는 용어로 그냥 쓰는데 우리는 저걸 또 배워야 되는 부담이 있구나 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영어권 애들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물론 그렇게 말하면은 의사들은 그 라틴어가 많으니까 뼈 이름 다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라틴 계통이 좋겠다. 유럽 애들이 잘하겠죠. 뭐.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버러틸러티는 심플해요. 메인 메모리 외에는 전부 다 넌 버러틸함. 그러니까 별 특이하지 않음. 모든 그 저장 장치는 사실상 넌 버러틸함. 코스트는 되게 민감해요. 뒤에 보겠습니다. 스피드도 민감한데 스피드는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속도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났어. 예를 들어 자기 테이프 그럼 얘가 아까 봤죠. 직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 하나 읽어오려면 최소한 내가 볼 때도 한 섹터 읽었어. 한 블럭. 한 블럭 끼껏해야 500바이트인데. 근데 그 다음에 읽어오려면 뭔지 1초 이상 걸리잖아. 어휴, 어느 천년에 읽어. 물론 이건 탐색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되게 빨라졌죠. 하지만 그게 빨라진 만큼 우리 기대감도 빨라져갖고 역시 빠른 디스크를 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실의 순간.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단어와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마켓에 무슨 디스크가 있어로 찾아보니까 대충 놀랍게도 4테라, 2테라 이런 것들이 가장 커먼해요. 가격은 17만 9천 원부터 뭐 이렇게 4테라가 여기 나오죠. 7,200 할 때 이제 뭔지 알죠. 요거 관심 가져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랑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거 볼 거예요. 7,000이냐 5,000이냐. 7,000이면 조금 빠른 놈이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5,000이면 조금 느리구나. 이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만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서버용. 서버는 좀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이구나. 뭔가 4테라는 얘는 5,000이네. 5,700. 그죠? 이제 보이죠? 예. 그래서 4테라는 보통 한 17만 원. 그 다음에 1테라는 한 5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테라는 뭐 한 10만 원. 그 다음에 1테라는 한 5만 원. 이 정도 느낌. 됐죠? 테라가 공이 몇 개죠? 자, 일단 시작해 봅시다. 이것도 잘 헷갈릴 텐데. 자, 공 하나 시작합니다. 1. 그 다음에 공이 3개면 뭐? 키로죠. K죠. 키로라고 하지 말고 K라고 합시다. K. 그 다음은 메가. 그 다음은 기가. 그 다음은 테라. 그 다음은 페타. 저희 시대에는 기가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갑자기 테라가 등장해. 그다음 요새는 페타가 등장해.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후배들은 그 페타 다음 거가 나오건데 페타 다음이 뭔지 혹시 알아요? 저 모르는데. 에타? 그 에타가 되나요? 에타. 아마도 E. 그 다음 뭔지 알아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당연한 이 테라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없었던 거를 아시면 된다. 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기억하는 디스크 값이 제가 석사 과정 때 시게이트 ST 어쩌고라는 디스크를 그때 고생을 해서 아는데 20메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20메가가 20만 원. 지금은 20만 원이 4테라. 참 놀랍죠? 갑자기 제가 골동품이 된 느낌. 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재밌는 게 그 디스크는 뭔지 모르지만은 기술이 엄청나게 있어갖고 이게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 상업적으로 제품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음모론에 의하면 미국이 다 이미 다 제품 갖고 있는데 그때 하나씩 푼다는 거 그 영역이 디스크예요. 기술은 다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걸 다 풀어가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게 이놈이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 그러던가? 얘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느리지만 메모리이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플래시 메모리죠. 그래서 얘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 C 디스크,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깔리고 템포럴에 갖다 놓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쓰는 영역을 요놈에다 깔아 놓으면은 정말 체감할 수 있게 빨라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세요. 단 문제는 OS를 새로 깔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알아야만 깔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재밌는 게 대충 512기가가 한 25만 원 돈이 돼 있네요.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USB는 대충 뭐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이런 그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가 이 정도구나. 근데 아직 개념이 없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재밌어요. 가성비라고 표현하죠. 가격 대비 성능. SSD부터 볼게요. 보통 어떻게 보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가성비가 좋나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SSD는 2테라부터 128기가까지 팔아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 중에서 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128기가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128기가가 이렇게 제일 단가가 비싸? 왜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죠. 볼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니팩처링 할 때 볼륨이 크면 가격은 싸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아,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다? 512기가다. 맞습니다. 그래서 512기가를 저도 샀고요. 그러니까 비싸. 딴 게 뭐, 이게 여기 보면 단위 가격 있잖아요. 537, 482, 499, 539, 697. 이 단위 가격을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다 계산해 봐요, 실제로. 그래서 저걸 보고 가성비를 하는데 단 주의사항. 컴퓨터는요, 가성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사야 돼요. 왜냐면요, 한 번 사면은 적어도 2, 3, 4, 5년 쓰지 않습니까? 3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 최고를 사라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는 사실은 끝물이죠.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그게 전략이에요. 지금 이 순간 최고를 볼래? 1년 뒤 볼래? 2년 뒤를 살래?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이게 두고두고 행복하죠. 지금 지갑이 행복하면 나중에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도 과연 510일 사는 게 현명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크로 SD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명확하네. 근데 그 질문, 아니 8기가를 사는 분이 계실까? 뭐 계시니까 있겠죠. 아무튼 절대 사면 안 된다. 예. 근데 그다음에 얘도 보니까, 자, 얘는 뭘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갈려야 되는데 얘다. 꼭 얘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가격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는 게 제일 낫지. 얘는 팍 뛰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USB 메모리는 어떻습니까? 4기가 사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신기하게. 왜 그럴까? 아무튼 얘는 무조건 큰 거 사야 되네. 예.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어떻습니까? 뭐 왔다리 갔다리 하네. 좀 이상하네요.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왜 그럴까? 아, 이게 제가 여러 개를 끌어모아서 그래요. 한 회사 업체로 하면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 뭔가 모르지만은 이게 특수한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보통은 이게 이렇게 쫙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파트예요. 보통은 용량이 커지면서 가격이 비싸지든가 비례하는데, 이상하게 단가 차이가 없잖아요. 기술이 거의 지금 끝까지 막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이슈인 거지 기술 이슈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 크기를 어떻게 하면 팔릴 거야?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크기 하나 작기 하나 값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좋아. 이게 굉장히 성숙된 기술이 거의 끝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 저도 해보고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규모의 경제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야. 이미. 자,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스토리지의 그 진실이 이겁니다. 아까 말한 가격. 그러면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일 비싼 게, 제일 싼 게 역시 하드디스크죠. 단위 가격, 기가당 50원대. 그래서 하드디스크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SSD는 기가당 600원이야. 우와, 10배죠, 10배. 자, 그러면, 만약에 SSD가 저기 5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제 더 이상 하드디스크가 안 팔린다. 다 저걸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쓰고 조금만 저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키텍팅이죠. 어차피 마이크로 SD나 USB는 뭐 딴 놈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 SD하고 USB 비교하면 어때요? 얘는 한 200원대, 얘는 300원대. 그럼 뭘 산다? 마이크로 SD 사야지. 얘는 손해지. 왜냐면 여기다가 어댑터 끼면 USB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USB는 망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저렇게 변했네. 네. 캐싱. 이 캐시가 좀 묘한 놈입니다. 근데 캐시는 사실은 저런 게 있구나라는 존재감만 아는 거지.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한 OS 내에 있는 노너, 즉 오브젝트의 관계에 개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캐시는 말 그대로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쓰냐 그러면 CPU가 무슨 이유로 어셈블리가 이렇게 작동합니다. 로드 1000번째에 있는 거를 읽어와 했어. 읽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1 했다 쳐. 인크리먼트 했어. 이건 좋은 예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정 메모리에서 얘가 계속 읽어드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럴 때 얘가 알아갖고 이놈은 계속 읽어드리네. 그러면 캐시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번이잖아요. 1000번. 1000번에 얘가 뭐가 있는데 읽어드리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읽어드리면 그러면 넌 여기 1000 여기 있다 라고 해놓고 얘가 읽기 전에 요걸 한번 봐. 1000 있니 없니? 있어. 오케이 갖고 와. 1000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캐시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캐시는 따라서 read에만 의미가 있다. write는 어떻습니까? write. 내가 1000번에 계속 써. 근데 자꾸 쓰니까 여기다 써. 야 1000번 네 알아서 해.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여기다 캐시 써놨어.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 사라진 거예요. 위험하죠. 이게 만약에 아폴로 미션이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그래서 캐시는 보통 write 할 때는 되게 조심해서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싱크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read는 상관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read는 그냥 하면 돼. No problem. 근데 write는 특수한 케이스에만 써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거는 뭐랄까 그쵸, 특수한 케이스 아니니까 write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답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캐시가 개입되는 순간이 좀 이따 나옵니다. 그거만 딱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캐시 매니지먼트 폴리시, 이거는 누가 만다? 캐시 매니지먼트 누가 만든다? 누가 만들 것 같습니까? 인텔 직원이 만든다. 인텔에서 CPU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번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시는 read는 쉬워. 근데 write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거의 안 쓴다고 봐도 된다. 쓰는지 안 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쩌면 그 업체의 비밀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인텔 칩은 빨라. 그럴 수도 있죠. 뭐가 비밀이 숨을 수 있고 그거는 영업 비밀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얘기죠. 컨시스턴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우면 안 쓰면 최고죠. 바로 이겁니다. 인텔 i7 6700K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거의 첨단급의 CPU인데 여기에 나타나죠. 어디갔어? 캐시.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캐시가 있고 캐시 크기가 있군. 그럼 느낌상 왠지 이렇게 몇 개를 보면 캐시가 크면 비싸. 좋은 거야. 그래서 뭔가 큰 게 좋은가 보군. 이 정도 느낌을 가고 단지 캐시는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할 건 아닌 거인 거죠. 그래서 캐시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 외의 거는 그게 특이해서 또 하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죠. 8웨이. 이 8웨이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PC에 코어가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Alt, Shift, Delete를 치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여기 보면 성능이 나와요. 자, 이거는 코어가 몇 개입니까? 저 컴퓨터는 4개입니다. 왜냐하면 CPU가 4개가 나왔잖아요. 모르셨구나. 코어가 하나면 이게 몇 개가 나온다? 1개가 나옵니다. 2개면 2개, 16개면 16개가 나오겠죠. 이게 멀티코어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 그림에 CPU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강조한 이유가 이미 우리는 멀티프로세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내가 그 멀티프로세서를 내가 통제하지 않고 OS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니까 우리는 그냥 몰라도 된다. 인 거죠. 그렇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멀티코어가 CPU 안에 그냥 다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처럼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CPU가 물리적으로 2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CPU 1, CPU 2. 그러면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다 때려 박으면 되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그 실리콘 웨이퍼 하나에 다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데 뭐하러 2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새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기준으로 소위 말하면 시장에 있는 베스트 프로세서가 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베스트로 나온 게 역시 인텔 i7 5930K라는 게 들어갔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6700K는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얘가 380불이고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뭐 가격이 1200불이나 하네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가성비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퓰라리티는 역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가장 베스트는 좋은 놈이 있지만 파퓰라리티 얘가 좋죠. 제가 웃기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파퓰라리티가 좋은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델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하다가 델을 샀는데,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걸 연 건데, 결론적으로는 델의 최고 모델을 샀는데 그 CPU가 바로 이 CPU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퓰라리티가 좋은 거죠. 사실 누가 CPU 내가 골라요? 못 골라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CPU하고 메모리하고 컴퓨터 보드하고 그 디스크하고 파워랑 이게 조합이 안 맞으면은 안 돌아가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맞춰 있는 걸 사는 거죠. 이제는 그게 되게 복잡해서 어려워요. 근데 델 같은 데는 그냥 자기들이 다 짜서 파니까 뭐 에이 잘 되겠지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을 때는 내가 조립하는 게 됐죠.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게 너무 머리 아픈 거야. 근데 보니까 델 최고 모델이 이 CPU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은 건가 보지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군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정보가 많죠.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3D 마크 피지컬 스코어, 뭔가 그 벤치마킹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퍼퓰러리티, 남들이 그래서 사니 안 사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죠. 참고로 그다음에 요거는 그 K벤치라고 우리나라 그 사이트예요. 거기서 그냥 그래픽 카드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어디 가서 지포스 카드, 뭐 라데온, 뭐 GTX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빨간 게 AMD고 초록이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 기준 볼게요. 그럼 이게 쭉 오다가 이렇게 오는데 가격이 대충 20만 원대로 가다가 30만 원, 갑자기 100만 원으로 뛰어요. 근데 어디더라? 얘가 36만 원, 갑자기 140만 원 뛰었죠. 자, 비슷한데 140만 원. 얘는 그러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죠? 항상 가성비. 근데 다시 또 71만 원 떨어졌죠. 그러다가 35만 원, 그러니까 얘를 사야 되겠죠. 35만 원. 뭔가 비슷한. 그 다음에 팍 떴잖아요. 그런데 쟤는 95만 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90만 원이 이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여기가 어디야? 35만 원. 요게 최적인 거죠. GTX 970.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거 많이 팔려요, 실제로.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 얘기했죠. 어느 날 지갑이 편안하면 한 2년쯤 후에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걸 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별게 아니라 다 보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건 이래 라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내는 거고, 뭐 그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무슨 식계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게 이런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열려 있으니까, 자, 이런 정보의 수집은 IQ 테스트인가 아니면 체력 싸움인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체력 싸움이에요. 거듭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요새 이런 정보들은 결국 그 자기의 관심과 체력전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실력 뭐 이런 거, 재력도 이제는 영향 없죠. 이제 컴퓨터에 있어야 재력 필요 없잖아. 옛날 같으면 재력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말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 있어요. 저는 이 체력엔 자신 있어요. 찾고 뭐 집요하게.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보니까 결국은 그런데 집요하게 하는 게 프로 같아요. 근데 그 집요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체력이 필요해요. 그게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졸려 죽게도 못 하잖아. 밤을 살려도 버텨야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도 그 프로젝트도 결론적으로 체력이다. 그리고 몸이 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돼. 그죠? 그래서 운동하세요. 네,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델의 최고 모델이에요. XPX 8990인데 제가 지금 델 세일즈맨이 됐네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게 뜨지. 왜 이거 어디가 뜨지? 링크인데. 에이. 다나와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델은 델 사이트 가면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면 여기 대충 보면 컴퓨터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안 보셨겠지만 이제는 어떤 CPU가 있나 이렇게 보세요. 캐신 거기 그 있는 게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 손으로 합시다 그러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XPS 최고의 설계. 요 놈이죠? 네. 온라인가 99만 원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요 스펙입니다. 스펙. 이 스펙들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프로세서가 나오죠. i7. 그 다음에 24GB 메모리, 2TB 하드 드라이브, 32GB SSD. 근데 보니까 32기가가 있고 256기가가 있고 또 밑에 가면은 뭐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면 이걸 딱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각각 봤을 때 CPU가 어떻게 바뀌고 SSD 뭐 넣고. 근데 요거를 정하는 게 마케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올라가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배치하면은 사람들이 더 비싼 걸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안 사게 그런 느낌. 그걸 잘하는 게 이런 거 마케터의 능력인 거죠. 그 마음 관리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옵션들이 많았죠. CPU부터 메모리, SSD, 뭐 하드디스크 그걸 교묘하게 배치하는 거야. 사실은 진짜 고수는요. 아까 말한 오늘날 지갑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싹 교묘하게 있고 한 2년 뒤를 바라보는 분은 둘 다 만족시키는 걸 한 걸 구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도 결국은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숨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사주는 거 샀다면 이제는 한번 들여다 보시기 시작하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한번 살 때 보면서 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거 살 때 무지하게 뒤져봐.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못해 스토리도 말할 수 있어. 야, 컴퓨터 이게 이런 거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이거 컴퓨터 저도 고민스러웠는데 페이스북에 물어봤어요. 제가 뭐 하려는데 뭐 하면 돼요? 했더니 어떤 사람이 결론적으로 델이 제일 뭐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델? 상상도 안 했어. 그 뒤져보니까 여기 일리가 있다 해서 일단 델로 샀어요. 델 세일즈 엔지니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나와 PC에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겁니다. 다나와에 가면요 컴퓨터가 있고 이런 거 하니까 안 졸립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거 어디 있냐? 컴퓨터 여기 있다. 조립 PC 다나 표준 PC 요거. 이게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여기서 멀티미디어용 하이엔드용 네, 하이엔드용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걸 한번 비교해 보죠. 재밌게도 i5는 뭐다? 5세대다. 뭔가 모르게 5, 6, 7세대인데 5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ASRock이라는 무슨 그래픽 카드가 있었고 뭔지 모르겠고 DDR4라는 게 있고 지포스 GTX 970 뭔가 기억나죠? 왜 저걸 샀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 네, 그 다음에 시게이트 1TB 이제 여러분 1TB 얼마인지 알죠? 얘는 그 다음에 딱 이제 보이죠? 7200 여기서 64메가라는 거는 또 그 디스크도 캐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도 64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정확히 저도 모르고요. 근데 뭔가 항상 큰 게 비싸고 좋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정말 돈같이 하냐? 요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다음에 DVD 상관없고 예, 이런 식이죠. 근데 여기서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우리나라는 PC 스펙이 이상하게 그 그래픽을 세게 하고 CPU를 낮춰요. 근데 델은 CPU를 세게 하고 그래픽을 낮추더라고요. 특히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 분명히 일리가 있네 둘 다.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3D 게임은 그 그래픽 카드를 좀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상 비과학적입니다. 느낌상 그래픽 카드를 세게 하고 좀 센 거라고 상대적으로 CPU는 오히려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소수점 계산할 일 없으니까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델을 산 이유가 그 7세대 산 이유가 메모리가 7세대가 아닌 것들은 DDR3밖에 안 돼요. 근데 DDR4가 되면서 뭐가 메모리가 이렇게 되게 빨라진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지갑의 평화가 아니라 3년 뒤에 평화로워 싶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7세대를 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DDR4를 쓰려면은 그 7세대 CPU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냥 그걸 사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 7세대 CPU가 보급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켓이 안 생긴 거죠. 그 전에 아까 어쩔 수 없이 앞서가 버린 셈. 그런 식으로 이 컴퓨터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런 특이성들이 있어서 좀 지나친 감은 없지 않으나 컴퓨터 하나 살 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전공과 무관해요, 사실은. 어쨌건 뭐 제가 마침 2, 3개월 전에 컴퓨터를 샀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OS하고 직결된 얘기들이에요. 네. 맥에 대해서. 네, 맥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소위 가성비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 노트북이 뭐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기술적 수치들이 있는데 맥북이 맥 노트북이 또 그냥 100만 원 봤을 때 훨씬 낫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했더니 맥 하드웨어를 사다가 윈도우도 올려 쓰는 거예요. 그 작동이 되니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뭐죠? 서피스북을 발표하면서 그 가설이 깨졌죠. 괴물이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맥을 능가하는 최고의 성능.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 전부 다 서피스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컴퓨터의 세계에는 로열티라는 게 없습니다. 답이 됐나요? 노트북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아이맥도 가성비 아 그래요? 여쭤보는 거예요. 좀 몰라요. 저는 사실 맥을 많이 안 써갖고. 근데 맥 노트북이 한때 세상을 이렇게 풍미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그랬대요. 다들 맥북 사과 열어놨어. 이렇게 앞에 보면 사과만 보인대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다 윈도우래요. 그렇게 얘기 들었었어요. 네, 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진지하지 마시고요. 예. 새로운 게 또 튀어나왔네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스트럭처. 이건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예, 비밀이 뭐냐면 요 그림에 있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가 CPU하고 메모리는 서로 찰떡궁합. 아까 뭐 인텔 i7 7세대랑 DDR4가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다 그랬죠. 스피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없게 거의 돌아간다는 뜻인데 IO는 무조건 느려.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아예 열애 처리해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하지만 메모리는 아까도 말했지 메모리는 그냥 수동 소자예요. 야 여기 데이터 가져가. 그러면 그때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CPU는 IO 쪽은 너 알아서 가져가 그러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 그걸 해주는 놈이 바로 DMA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IO 그컨트롤러에 DMA 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CPU가 명령 내릴 때 자 여기에 데이터가 있다. 자 2700번지부터 3000 바이트를 가져가 라고 얘다 먹고 떨어져 라고 딱 지정을 하고 딴 데로 튀면 얘가 네 한 다음에 요거를 야금야금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착착착착. 그거를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U에 개입이 없이 IO 컨트롤러에서 지정한 대로 아까
인간 세계에는 자율이 있죠. 컴퓨터 세계에는 자율이 없습니다. CPU가 너 3000번지부터 1000개 가져가 하면 네 하고 차근차근 그 CPU가 안 볼 때 몰래 가져가는 거죠. 왜 몰래냐 그러면은 자 버스는 여기 버스는 누구나 탈 수 있지만 어떻게 한다? 한 번에 한 놈밖에 못 탄다. 그러니까 버스가 비어 있을 때 싹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버스는 프라이어티가 엄격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구급차가 와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오면은 쫙 갈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딱지 띄어요. 그 미국 법이 되는 건 처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어티가 엄격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메모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메모리 하는 순간 버스는 다 죽어. 다 숨어. 메모리 떴다는 그냥 무조건 다 죽어. 왜요? CPU가 깃발놀이 했잖아. 자, 메모리 하는 순간 딴 놈 못 들어오잖아. 내가 메모리 없을 때 깃발놀이 안 하지. 얘는 없을 때 이렇게 너 알아서 했으니까 깃발놀이 하면 얘가 알아서 보고 없다 그러면 살짝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없냐? 메모리 CPU 사이에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만 얘는 어차피 느려 터지잖아. 너 알아서 해. 끝나면 얘기해줘. 이거잖아.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야.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걸 해주는 놈이 그런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DMA 칩 같은 게 있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High Speed I/O Device라고 하죠. Transfer Information at Close to Memory Speed.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 데이터가 여기서 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CPU는 메모리가 없죠.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네, 큰 실수했네요. 아시겠죠?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자꾸 여기다 메모리 그렸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예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하드웨어 이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긴 하는구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에 엔비디아 취직해서 그 컨트롤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DMA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나 카드 꽂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운받아하고 설치하고 우리 딴짓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그런 레벨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블록 오브 데이터 어쩌고 without CPU intervention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죠. 뒤에 문제를 트리키하게 내겠죠. 제가 낸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아까 있죠. CPU 몰래 살살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익인 거죠. 근데 보통 문제를 내면은 CPU가 DMA를 써서 할 때 몇 프로 로드 걸리는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겠지. 사실은 로드가 0이지. 버스만 가끔 몰래 쓸 뿐. 근데 버스도 있죠. 그러면 CPU가 DMA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웨이트하는 퍼센테이지 몇 프로인가? 답 20% 아니죠. CPU는 절대 DMA 때문에 웨이트하지 않는다죠. 프라이어티가 명확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가 있지만 이 OS에서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생긴다는 건 뭐다? 망가진 거다. Only one interrupt is generated per block rather than one interrupt cycle.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럽트를 언제 걸지는 다 거듭 얘기하지만 엔비디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짠 엔지니어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죠? 내가 언제 CPU한테 알려줄까? 그 문제니까. 저건 룰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하드웨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또 얘는 하드웨어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순서는 제가 설명한 바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CPU가 야, 너 1000번지부터 가져가라고 IO 리퀘스트가 아니죠. IO 오더를 내리죠. 너 이거 IO 해, 임마. 딱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딱 DMA가 막 걸리고 어쩌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인터럽트를 거죠. 인터럽트는 물리적인 거죠. 깃발놀이. 자, 끝났습니다. 짠. 그러면 그때 얘가 인터럽트 사이클이 발동하면서 끝났고 내서 쫙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OS는 이제 드디어 좀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멀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설명이 참 어려운데 보여주면 알아요. 다시 Alt, Ctrl, Delete를 치게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 쫙 보게 되면 자, 아까 멀티코어는 여기서 증거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예요. 이 많은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프로세스인 거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돌린 프로세스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MS 워드, 윈워드, 나 이거 안 돌렸는데. 그러니까 그전 교수님이 돌린 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신 파워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될 텐데. 어디, 파워포인트 어디 있니? 원노트도 있고 되게 많다, 뭐가. 파워포인트 어디 있을 텐데. 예, 결국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OS의 프로세스는 시스템이 쓰는 프로세스도 있고 내가 돌린 프로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시스템 프로세스, 유저 프로세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single user cannot keep CPU and I/O device busy at all time. 여기서 single user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말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체제 안에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서 유저라는 것은 프로세스예요, 사실은. 그 동격입니다. 뭐 그다음에 결국은 흥미로운 게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 얘기가 안 나갔지만 CPU가 한 놈인데 프로세스가 여러 개 돌아. 근데 각각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터미널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터미널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그러면 막 수십만 명이 붙어 있는데 나 혼자 쓰는 느낌으로 가죠. 컴퓨터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 명 들러붙어 있어도 나 혼자 쓰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어디 갔어? 아무튼 그게 여기 멀티태스킹 내지는 뭐 잡 스케줄링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옛날 IBM 시절 용어라서 이렇게 잡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잡이라고 안 하지. 요새는 뭐랄까 터미널 룸도 사라졌잖아요. 다 1인 2인핏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컴퓨터가 무지하게 비싼 시절에는 그 이만한 기계 하나에 뭐 100명이 붙어갖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쓰는 느낌을 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은 중요한 컨셉이 또 있어요. 컴퓨터에서 되게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버처하고 트랜스페어런시가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좋아할 거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시험은 트릭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거를 잘 정의하십시오. 저는 정의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버철은 기본 트릭이 뭐냐면 버철은 뭐예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버철이에요. 트랜스페런시가 무슨 뜻이에요? 투명하죠.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트랜스페런시예요. 그러면 케이스를 하나 봅시다. 좀 전에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같이 써. 근데 마치 나 혼자 쓰는 것 같아. 이건 뭐다? 버철이죠. 그래서 버철 머신이죠. 예를 들어서 맥 쓰는 분 있잖아. 맥에다가 패럴렉스 올리게 되면은 윈도우즈를 쓸 수 있죠. 그때 그 밑에 걸 뭐라 그래요? 버철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맥인데 맥이 마치 지가, 아니 그게 맥 따위가 아니라 맥이 분명히 OS인데 이놈이 지가 막 윈도우즈 밑에 있는 것처럼 인텔치처럼 막 이렇게 위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철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버철 머신. 맥을 그거 한 게 아니라 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막 하드웨어처럼 흉내내는 거잖아. 그게 바로 버철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소프트웨어에 또 뭔가 하는 거를 다 버철 머신이라고 표현하죠. 자, 자바는 어떻습니까? 자바 밑에 돌아가는 거 뭐라 그래요? 자바 버철 머신. 왜 버철 머신이냐 그러면 우리의 고정관념상 이게 기준점이 문제야. 기준점. 모든 프로그램은 CPU가 돌린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CPU가 안 돌리고 소프트웨어가 돌리기 시작했어. 소프트웨어가 CPU 흉내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왠지 정서상 이걸 CPU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근데 CPU가 똑같은 짓을 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버철 CPU라고 불러요. 근데 버철 CPU 그러면 너무 격이 낮잖아. 그래서 왠지 이제 폼나게 하자. 버철 머신. 좀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버철 머신이라고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그 클라우드, 아마존 같은 거가 클라우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가장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PC를 쓰는 것처럼 리모트로 가서 내가 그 버철 머신을 하나 받아요. 여러분이 다음 주 화요일 나오게 되면은
버추얼 머신을 쓰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서 그 리눅스를 쓸 거예요. 나 혼자 쓰는 것처럼. 그러나 옆에 아무도 없고 그저 나 혼자야.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그놈이 한 박스에 돌아가는 버추얼 머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 CPU가 워낙 귀한 놈이니까 그 CPU하고 OS가 이렇게 원톤 매핑이 됐는데 지금은 워낙 CPU가 빨라지니까 싹 빠져갖고 연결에 버추얼 머신들이 막 들어가서 진짜 CPU가 몇 개인지를 몰라. 너무 빠르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황당한 거는 그래서 이제 OS 입장에서도 이제는 CPU를 못 만나. 밑에 버추얼 머신이 잡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 클라우드 시대잖아. 클라우드는 뭐야? 컴퓨터를 내가 본 적도 없어. 지금 여기 실체가 있잖아. 여기 밑에 보면 박스 있어요. 이거 소위 레알 머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일부터 들어가면은 내일 여러분이 쓰는 머신은 정보통신원의 그 본체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을 쓰게 되면 그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 어딘지를 몰라. 심지어 아마존 여러분 실습하진 않겠지만 아마존을 이렇게 써보게 되면요. 옆에 그 존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노스 아메리카, 뭐 도쿄. 그러니까 원클릭으로 내가 이 지구를 뺑뺑 돌면서 여기다가 뭐 만들고 이게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해. 이제는 지구 스케일이야. 아, 너무 놀라워요. 근데 얼마 전에 보도 봤습니까? 아마존이 한국에 진출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에 코리아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한국에 데이터 센터 사실은 목동에 KT를 임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걸 들여다보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리얼이야 버추얼이야 진짜 헷갈려요. 왜냐면 버추얼 위에 리얼이 이게 서로 이렇게 레이어가 되거든. 이게 도대체 뭐야? 그 각각에 따라 속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버추얼은 없는 거를 만드는 거다. 그럼 트랜스페런시는 뭡니까? 있는 거 없애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역시 기준점이 뭐냐면 기준점이 과거 시대예요. 이게 기준점을 지금으로 잡으면 안 돼. 그럼 대답이 안 나와. 기준점이 옛날이야. 그러면 기준점에 의하면 야 내가 컴퓨터 쓰려면 가야 돼. 그죠? 지금도 컴퓨터 쓰려면 내가 가서 이걸 해야 돼. 즉 나와 컴퓨터 사이에는 로케이션이 개입되죠. 디스턴스. 즉 이건 트랜스페런트 하나.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이거구나. 아 맞다. 내가 아마존을 써야 되는데 아마존을 뭐 일본에 있는 3번 머신을 쓸래라고 하면은 이거는 로케이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로케이션 트랜스퍼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제일 빠른 컴퓨터 하나 줘. 그럼 로케이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빠른 거 하나 턱 나타나. 그런 경우를 로케이션 트랜스페런시 하다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애버렸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액세스 트랜스페런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냐면은 방법이 다른 거. 아까 여기 보게 되면요. CPU가 메모리를 읽어놓은 법, 그 다음에 I/O 하는 법이 다르죠. 작동 방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버추얼하게 뭔가를 만들어버리면은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를 액세스 트랜스페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컨셉인데 버추얼은 없는 걸 만들어버리고 없는 거 만들어버리면은 있는 불편함이 사라져.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면 두 개가 서로 비슷한데 버추얼은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고안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는 내가 알아야 할 거 불편한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그 불편함을 다 제거해버려서 벌써. 그래서 여러분은 트랜스페런시의 원점을 못 겪어봤어요. 거의. 이미 다 트랜스페런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서버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쓰잖아. 이게 이미 트랜스페런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PU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고 썼잖아요. 이게 벌써 트랜스페런트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시대에는 그래픽 무슨 카드 사면은 인터럽트 막 맞춰야 돼. 그 잘못 맞추면 작동 안 해. 되다 말다 해. 이거 왜 이래? 하더면 친구 데려와 고수. 야, 이 자식아, 이거 인터럽트 갖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럽트를 알아야 되잖아. 머리 아프지. 근데 지금은 그냥 꽂으면 자기가 알아도 돼. 트랜스페런트해진 거죠. 또 오래전 옛날에는 무슨 그래픽 해상도를 화면 해상도를 바꿔요. 뭐 1024, 768을 뭐 바꿨어. 그러면 다시 리부트를 해야 돼.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제대로 안 만든 거지. 그러다 그 다음 버전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리부트 안 하고 그냥 바뀌게 됐어요. 그건 트랜스페어런트 해진 거죠. 끊임없이 컴퓨터가 PC가 나온 이래 계속 그런 발전이 있어서 지금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구닥다리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수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타임 쉐어링 참 생뚱맞은 얘기죠. 즉 CPU가 너무 비싸니까 한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쓰는데 아까 말한 버추얼 머신 개념이죠. 그래서 트랜스페런시를 달성해서 결국은 CPU는 워낙 빠르니까 조금씩 나눠줘도 얘는 몰라. 나 혼자 쓰는 거 착각을 하는 게 바로 타임 쉐어링이죠. 그러니까 C 분할이라고 하죠. C 분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체스 두는 거 보였어요? 체스. 영화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체스 선수가 쫙 있어. 그다음에 한 명이 서서 왔다 갔다 해. 체스 챔피언. 그러면 여기 판이 쫙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손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한 주 더 주고 얘서 와서 이렇게 놓고 와. 생각도 안 해. 그 다음에 손을 여기 와서 놓고 오고. 이런 거 봤죠? 이게 타임 쉐어링이에요. CPU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게 타임 쉐어링. 그런가 하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 통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리퀀시 쉐어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프리퀀시 쉐어링, 주파수 공유. 그거는 뭐냐면은 똑같아요. 주파수를 어떻게 하더라? 주파수를 타임 쉐어링 한다는 뜻은 주파수를 그러니까 동일한 주파수를 써. 근데 이게 얘 나눠 쓰는 거야,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나눠 쓰는 게 타임 쉐어링이에요. 그럼 공간을 나눠 쓰는 것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쉐어링 같은 게 될 텐데 아무튼 뭐 저도 헷갈리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타임 쉐어링이에요. 그래서 이치 유저는 최소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건 이제 옛날 구닥다리가 됐고요. 이미 나 혼자 쓰는 거에 벌써 프로세서 20개가 있는데 뭐. 예. 하지만 물리적으로 CPU는 한순간에 한 놈만 돌리고 있죠. 그건 리얼이죠. 한순간에 이 사람은 체스판 2개를 동시에 안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7명과 동시에 둔다는 게 관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까지만 할게요, 오늘. 버추얼 메모리 뭔가 하면은, 자, 아까 버추얼 나왔죠? 자, 버추얼은 뭐다?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다. 그럼 버추얼 메모리 무슨 뜻이에요? 아니, 메모리가 있는데 왜 또 만들어야 돼? 왜일까요? 메모리가 크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메모리를 뻥튀기는 테크닉이 바로 버추얼 메모리인 거죠. 역시 저것도 옛날 그 메모리 값이 굉장히 비싼 시절의 얘기. 이제는 하지만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내가 써야 되는 데이터가 내가 뭐 알파고를 지금은 한 몇천 개 컴퓨터로 썼다고 그러는데 하나의 컴퓨터로 이제 줄였어.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이만큼 필요해. 근데 메모리 요거밖에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레이어 더 둬요. 버추얼 메모리. 뭐냐면은 어차피 버추얼이니까 이만큼 잡아. 그러니까 숫자만 잡는 거, 숫자만. 그러니까 증권으로 말하자면은 공매도라고 하죠. 없는데 파는 거. 그래서 숫자만 잡는 거야. 자, 메모리 0번부터 1억까지 있다. 1억은 작은 거구나. 아까 1페타까지 잡았어. 여기 다 데이터가 있어. 근데 메모리는 요놈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캐시 히트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보니까 내가 요놈이 필요해. 요걸 이렇게 짜게 놨어요. 이렇게 아까. 그 요놈이 필요하면은 요놈을 뿅 하고 메모리에 카피를 해요. 그러다가 얘가 요걸 필요하면 요놈을 그 순간 온디맨드로 이렇게 카피를 해요. 그래서 얘가 부르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탁탁 갖고 오는 거야. 그게 버추얼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0부터 1페타까지 다 쓸 수가 있어. 어드레서블 해. 근데 리얼 메모리는 사실 안 그러는데 OS가 여기에 버추얼 메모리 요놈이 알아갖고 여기에 몇 번이 들어가는지 얘가 트래킹을 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이면은 바로 갖다 주고 없으면 갖다 줘. 마치 그 뭐라 그러자?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여기 메뉴가 있어. 주문 들어오면 딱딱 파면 되는데 없는 거 들어왔어. 여기 지금 그럼 잠깐 기다려. 뒷문 나가서 옆집에서 빌려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가져오는 놈도 있고
얘가 프로그램 라이트를 했어요, 계속. 그럼 라이트한 거를 버리면 안 되죠. 다시 라이트백이 있어요. 가져오고 라이트백하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오죠. 스웨핑. 왜 스웨핑이냐? 이게 만약에 근데 재밌는 게 스왑은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서 스왑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라이트를 안 했으면 어때? 나는 알죠. 아무것도 라이트 안 했네? 그럼 그냥 버리면 돼. 라이트 할 필요 없죠. 그거는 디테일 팔릿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라이트를 했겠지. 그래서 그 항상 기준점은 스왑이라고 본 거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은 라이트한 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기에 같은 논문을 썼겠죠. 누군가가 뭐 스왑 버추얼 메모리 스왑행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럼 그 내용을 들어가면 되게 간단해. 라이팅 없으니까 라이트 안 했어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첫 시대에는 그런 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스왑행입니다. 이제 알겠죠? 이 말만 보면은 되게 막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괜찮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요. 그 실습실 어디였지? 그 아까 AS 101이었나? 111이었나? 그 실습실로 오시고요. 그 다음 주는 그 이게 뒤에 가면은 이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런 거. 이거 아니구나. 그 뒤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건데요. 뭐 되게 많네. 빠졌네. 시스템 콜이. 여기 있다,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유닉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윈도우즈를 다 써보실 거라 가정해요.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하셨는데, 이게 그래도 OS를 들으신 분들이니까, 그 텍스트, CLI4,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직접 텍스트로 한번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몇 가지를 이제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항상 처음은 제가 늘 말하지만 무작정 따라하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몇 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군. 지금은 그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프로세스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일 매니지먼트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단 해보고 나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라고 좀 일방적으로 가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리얼리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뒷부분에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지 당연해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실습실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